자, 제일 첫 장에는 뭐 직선과 평면의 관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뭐 벡터적인 문제들보다는 이제 공간에서 이제 평면과,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 혹은 직선과 직선을 포함하지 않은 어떤 평면과의 상호 관계들을 우리가 어떠한 관계식으로서, 혹은 어떠한 수학적 요소로서 논하는가, 그에 대한 이제 예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문항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가벼운 예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이거 보다 보면 뭐 식이 그렇게 뭐 그냥 쉽게 탁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아니야 또. 알겠지? 자, 간단한 짧지만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제시문을 잠깐 보죠. 기본 예제 1번. 한 면을 공유하는 두 개의 정사면체 ABCD와 A', BCD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사면체가 지금 정사면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결국. 정사면체 두 개가 폭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치? 어떤 점들을 공유하고 서 있어? BCD를 공유하고 두 개의 꼭지점 A와 A'이 서로 반대편에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몇 면체야, 이거는? 두 개를 합쳐놓고 표면만 바라보면 육면체가 되어지게 되지? 그치? 한 면이 삼각형인 육면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건 정육면체야. 정육면체이지만, 왜냐면 각 변들이 다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의 면이 모두 다 어때? 모두 다 동일한 삼각형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지? 정사면체 두 개의 합이기 때문에, 즉 정삼각형 6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육면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흔히 정육면체라고 그러면 뭐 머릿속에 딱 떠올라? 한 면이 사각형인, 그치? 한 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육면체를 생각하는데, 주사위 같은 모양을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이 한 면이 삼각형인 육면체도 가능하다. 알겠지? 정사면체 두 개를 포개서.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이제 육면체죠. 자, 네 점 A, B, C를, 즉, 양쪽 끝에 마주보고 있는 꼭점 두 개와 AA'과 그 다음에 가운데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한 변이지. 그치? 삼각형 BCD의 한 변에 해당하는 두 꼭지점 AA',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변 ABC의 길이를 스몰 a라 한다. AB의 길이를. 자, 먼저 변 AA' 마주보고 있는 두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일단 이런 도형에 관한 문제는 공간에서 이 도형이나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뭐 적절한 그림으로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하면 좋지만은,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공간 도형들을 우리가 좀 표현하기 힘들다 그랬죠. 응? 답안에다 쓰기도 표현하기 힘들고, 그래서 상당수의 문항들은 이렇게 조금 복잡할 때는 대략적인 전체 배치에 관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혹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특정 단면이라든지 간단한 부분만을 우리가 취해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답안에 이제 서술해주는 그런 요령은 조금 부려야 돼. 뭐 말로 얘기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야. 알겠지? 복잡한 문제를 표현하고 실수 없이 풀어내는 게 중요하거든. 자, 지금 주어진 문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BC와 A와 A'으로 이루어진 이것도 사면체야. 그치? 네 개의 꼭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사면체에 대해서 생각하자. 자, 뭐 1번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이 사면체가 AA', 길이 AA'을 구하는 문제잖아. 그치? 길이 AA'을 구할 때 이 AA'의 선분이 저 두 개의 포개진 사면체, 즉 겉으로 보기에는 육면체처럼, 정육면체처럼 나타나는 저런 정육면체 형태에서 AA'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직선이냐. AA' 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을수록 문제를 푸는 데는 유리해. 그치? 여기서 이제 초점을 받는 건 어디에다 아이디어를 뒀냐면, 물론 기하 문제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고 AA'의 성질에서 어떤 요소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뽑아가지고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답안 풀이 방법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아요. 기하 문제들은. 특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알겠지? 제가 여기서 지금 예시로 설명드린 거는 풀이의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진, 하나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어떤 방향일 뿐이지,
이것만 정답이진 않아. 알겠죠? 그 방법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런 기하 문제를 논술 문제 잘 출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하 문제는 출제하게 되면 학생들의 답안이 접근 방식에 따라 좀 워낙 다양하게 답안을 쓰니까 이 채점하기가 어려워. 과정상의 채점이 어려워. 그래서 요새는 지금 여기가 제시문이 굉장히 짧게 나오긴 했지만은 요새는 이 기하 문제 낼 때 기하 문제 같은 경우에 제시문이 상당히 길게 나오는 편이야. 다른 영역보다 오히려 더. 그래서 학생들이 특정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사고의 다양성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분석, 제시문에 대한 이해, 이걸 위주로 좀 기하 문제를 출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이 출제자 편의를 위해서 조금, 채점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해. 여기서는 간단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 문제를 갖다 이 방향으로 이끌려면 제시문에다가, 그치? 무게중심에 관한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혹은 정육면체,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가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일부러 탁 하고 준단 말이야. 그거 이용해서 풀라고. 그 방향으로 풀라고. 그런 거 있을 땐 놓치면 안 돼. 알겠지? 지난번에 여러분들 쓰고 첨삭한 문제들도 보니까는, 문제풀이, 한국대 문제였나? 여하튼 이제 문제풀이를 쓰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제시문이나 논지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적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푼 경우들이 종종 보이더라고. 물론 그래도 결과는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점수상에서 큰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은, 제시문에서 특정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에, 특히 예를 들어 성대 같은 경우 있잖아. 성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서 방향을 주고서 있는데 그대로 안 따라가면은 그 채점상에서 감점을 시켜버리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야.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경희대 문제 푼 거 있잖아. 그치? 원에다가 이행각형 만든 거, 정이행각형 만든 거. 이 경우에는 경희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채점 기준에서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너그럽게 이게 점수를 주는, 결과가 맞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점수를 주는 그런 성향이 좀 많은데, 성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방향에서 어긋나면은 출제자 의도 파악 구조로 해가지고 감점시키는, 또 학교마다 그것도 틀려요. 기분 나쁘게. 근데 기분만 나쁘는 게 아니라 이제 손해를 본단 말이야, 결국에는. 여하튼 이제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도 이 문제처럼 그냥 간단한 조건들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수학적, 기하학적인 어떤 배경의 지식이나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문에서 상당히 많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조금 짧은 조건과 그 다음에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하튼 AA'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가장 큰 특징은 평면 BCD의 수직이죠. 그치? 평면 BCD의 수직이고, 또 이 AA'은 평면 BCD와의 교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교점 자체가 삼각형 BCD에 뭘 지나게 돼 있어?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돼 있지. 그치? 왜냐하면 정사면체 ABCD가 사면체 ABCD가 정사면체이고, 그치? 정사면체의 한 꼭지점에서 반대편 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반대편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돼 있지. 그치? 그리고 그것들이 마주봐서 직선을 이루도록 돼 있는 게 지금 AA'인 거야. 즉, 지금 점을 규정하고 있는, 여기 G라고 이루고 있는 점 있죠? 이 점을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AA'은 이것의 무게중심을 지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정확하게 이 도형은 위쪽과 아래쪽이 어떻게 돼 있어? 위쪽과 아래쪽에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면 BCD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있는 점들이 아래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위에 있는 정사면체가 아래에 있는 정사면체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길이는 뭐만 구하면 돼? AA'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치, AG까지의 절반의 길이만 구해도 된다. 그것의 2배를 통해서 AA'을 구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점이,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점이 D가 되어지고, 그러면 AA'은 AG의 길이의 2배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 알겠지? 그리고 또, 이제 요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AG의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지금, BC에서, 선분 BC에서 중점을 잡고, 또 BA 사이에서도 중점을 잡을 거야. 그리고 CA'에서도 중점을 잡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면 이때 각각의 중점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는 선분들을 갖다 연결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평행사변, 마름모를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 이 길이들이. 응? 그래서 그 길이에 관해서 뭐 이거 사실 이제 삼각비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어떤 삼각비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봐봐. 이거 중점 연결하게 되면 PQ하고 중점 연결하면 선분 AC에 대해서 1대2의 길이의 비를 가지게 되지. 그치? 그리고 이때 AC의 길이하고 AG의 길이하고 사이에 특정 각을 중심으로 해서 삼각비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이야. 뭐 PG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이제 점 Q를 이건 이제 보조적으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잘 찾아서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뭐 쉽게 풀리기도 하고 복잡하게 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제 문제를 접근하게 되기도 해. 점 Q가 변 BC의 중점을 삼게 되면 AQ의 길이는 어떻게 되어지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A에서 Q까지의 길이.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 선분 AB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했잖아. 요걸 가지고서 요 길이 나타내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뭘 먼저 본 거냐면 AQ의 길이를 먼저 본 거야. 그치? 이 정사면체이고 어차피 정삼각형이니까 중점에 내리게 되면 수선의 발이 되게 되지. A에서 선분 BC의 수선의 발이 지금 Q가 되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A에 대해서 길이 A에 대해서 2분의 루트 3을 가지고서 AQ의 길이가 만들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AQ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AG의 길이를 응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GQ의 길이는 여기서 무게중심점과 또 Q까지의 거리는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Q에다가 선분을 연결하게 되면 선분 GQ가 BC에 또 수선이 되어지게 되지. 그치? 이게 결국은 요거 지금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직각인 선분과 선분 사이에, 점과 선분 사이에 관계들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Q의 길이는 QD의 길이의 3분의 1이죠. 무게중심이니까. 그치? 그래서 GQ의 길이가 QD의 길이의 3분의 1. 그리고 QD의 길이 역시 정삼각형. 그치?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A. QD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A고 그것을 3분의 1이라 넣는 게 요 GD의 길이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뭐하고 뭘 찾은 거야? GD의 길이와 AQ의 길이를 알아내고 삼각형 AGQ가 무슨 삼각형이야? 삼각형 AGQ가 직각삼각형이지? 그치?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하나의 밑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도 이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AG의 길이가 3분의 루트 6 A의 2배를 취해서 AA 프라임의 길이를 갖다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물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뭐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문제의 조건만 가지고. 알겠지? 자, 이런 특히 이제 정다면체 있잖아. 봐봐. 정다면체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분들이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점들에 대한 직선이야. 알겠지? 정다면체의 중심을 통과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점들의 직선이 지금과 같이 평면 BCD와 같이 중앙을 가르는 평면과 이루는 상호 관계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 특히 정다면체에서 저 대각선들은 그 다면체의 중심을 지나거나 혹은 다면체의 중앙을 가르고 있는 평면에 대해서 무게중심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위치를 지나는 점을 교점으로서 항상 가지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런 특징을 잘 이용하면 이런 문제들도 좀 쉽게 다룰 수 있을 거야. 부가적으로 정다면체에 관한 정다면체의 종류들은 몇 가지가 있죠? 정다면체 몇 가지나 있어? 몇 면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그치? 자, 5가지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자, 이 5가지를 이루는 도형들은 어떤 도형들이야? 삼각형과 사각형과 오각형과
육각형. 육각형은 돼, 안 돼? 육각형은 왜 안 돼? 그치. 이게 그 정다면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다면체라고 하는 것은 다면체도 초점이 핵심이 어디 있는 거냐면 면들로 공간의 면들로 이루어졌지만 핵심은 결국 점과 점의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점과 점의 연결에서 모서리가 만들어지고 면이 만들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면체에 대한 분석도 구면이라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다면체에 대한 분석들은 결국은 점의 연결 상태들이 어떠한가 이거에 관련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점에 의해서 평면들이 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점이랑 꼭점을 얘기하는 거고 한 꼭점을 중심으로 해서 평면들이 어떤 상태로 모여 있느냐가 이 다면체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응? 정다면체는 어떤 임의의 꼭지점에서도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면의 상태들이 어때야 돼? 다 똑같아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다면체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면의 상태를 살펴봤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된다? 모든 꼭지점에 모여있는, 모든 꼭지점 주변에 모여있는 면의 상태들이 어떻다? 모두 동일하다. 어떤 꼭지점에서건. 이게 이제 정다면체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게 안으로 구부러져야 되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꼭지점 주변에 모여있는, 하나의 꼭지점 주변에 모여있는 면들의 합이 면들의 내각이지. 한 내각, 각각의 내각들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360도보다는 작아서 안으로 오그라드는 형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육면체, 정육각형 같은 경우는 정육각형 이상이죠. 정육각형에서는 일단 모이면은 그치, 세 개가 모여서 한 꼭점을 둘러싸게 되는데 세 개만 둘러싸도 120 해가지고 어떻게 되게? 360도를 갖다가 360도 이상이 돼버리죠. 그치? 평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조건. 또한 이 한 꼭지점 주변에 모여야 되는 면의 개수. 정다면체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야. 정다면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내각의 합이, 그치? 도형들의 각들의 합이 360도 미만이어야 되고 적어도 하나의 꼭점에서 몇 개 이상의 면이 모여야 돼? 3개 이상의 면이 모여야 된다. 이 조건을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5가지 도형에 대한 정다면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만일 정칠각형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정칠각형 이상의 도형으로 다면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만들 수가 없게 되지, 그치? 정다면체를 만들 수가 없어. 왜? 최소 3개 이상의 면들이 모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세 면을 갖다 펴면 360도가 넘어가 버리죠. 한 내각의 크기가. 정다각형은 면의 수가, 변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円각형에서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내각의 크기는 어떻게 돼? 점점점 커지잖아, 정다각형은. 그치? 최소 조건인 120 정육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형 이상의 면체에서는 다각형에서는 내각이 120도 이상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3개 이상을 모아서 360도 미만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 거야. 예시를 들어서 5개 예시를 다 들어가지고 설명해도 그건 답안이 안 돼. 왜? 일반화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지? 응? 그래서 5개를 예시로 드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 때문에 다면체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일반화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볍게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문제 2번. 자, 위에 앞에서의 두 면에 대해서 두 면 ABC와 A'BC로 이루어진 각을 세타를 할 때 이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여기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란 결국 앞에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란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의 값이란.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란. 결국 뭐 A, B, C하고 B, C, A'이 이루는 각을 갖다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A, Q하고 Q, A'이 이루는 각에 해당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선과 면,
면과 면 사이의 각도를 삼선의 정리, 삼선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그 면과 면 사이의 각을 갖다 어떻게 규정하고 찾아내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AQ하고 BC하고 직각을 이루고 A'Q하고 BC하고 직각을 이루고, 그치? 이때 직각을 이루고 있는 BC를 중심으로 직각을 이루는 AQ와 뭐의 각도? A'Q의 각도로 보면 되는 거지. 즉 여기서 세타란 AQ, A' 사이의 각이다. 그리고 이때 AQ, A' 사이의 각은 또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AQG 무게중심이지. AQG 사이의 각도의 몇 배? 2배가 되어지겠지. 대칭성 때문에. 그치? 그렇게 해서 뭐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AQ, A'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나서 이거 뭐 코사인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은 변의 길이에 대해서 이거 그 삼각형을 그대로 놓고 그냥 여기서는 푼 거야. 알겠지? 반으로 가르지 않고. 그래서 AQ의 제곱 플러스 A'Q의 제곱 마이너스 AA'. 삼각형 어디에서? AQ, A'에서. 알겠지? 삼각형 AQ, A'에서 코사인 세타를 갖다가 그것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즉 AA'이지. 그치? Q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은 뭐가 되어지게 돼? 선분은 AA' 되게 되지. AA'에서 그 AA'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미 몇 번에서 왜 이 식으로 풀었겠어, 이거? 이미 1번에서 우리가 AA'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가벼운 문제지만 1번, 2번의 문제 연계성을 이용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일부러 푼 거야. 그리고 AQ와 A'Q가 길이가 서로 같죠? 그치? 그리고 A'Q, AQ, A'Q도 우리가 이미 길이를 구해놨단 말이야. 앞에 문제에서. 루트 3, 2분의 루트 3A로 구해놨잖아. 그치? 2분의 루트 3A로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그 변들의 길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세타를 안 구하고 문제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요구했으니까 코사인 법칙.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미 변의 길이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 AB, 선분 AB에 대해서 길이를 스몰 a라 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AQ의 길이와 AA'의 길이를 다 알아냈기 때문에, 그치? 그 면 사이의 사이값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라. 세타를 직접 구한 게 아니라 그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변의 길이 관계만 가지고서 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거 역시도 이 방법, 코사인 법칙을 모른다고 한다면 저 법칙 말고 다른 기하학적 접근을 통해서도 다 계산할 수는 있어. 알겠지? 응? 나름대로 이제 방법들이나 아이디어를 찾아보셔도 돼요. 자, 문제 3번. 변 AB, BC, CA'의 중점을 각각 PQR이라 하자. 이 세 점 PQR을 지나는 평면에 의하여 사면체 AA', BC를 자른 단면은 어떤 도형이 되는가? 또 두 점 PR의 거리를 구하여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평면에서의 평행 사변형, 마름모 형태의 도형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조건은 두 개죠. 어떤 도형이 되는가? AA', BC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형이 어떤 도형이 되는가? 또 두 점 P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중점 사이에, 그치? 선분 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일단은 뭐 중점 그 사면체에서, 그치? 사면체에서 중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그 중점을 연결하는 선, 마주보는 선분들은 다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이거? 다 평행하게 돼 있죠, 이거?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평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평면은 반드시 어떤 점을 포함하게 돼 있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한 점 G를 포함하게 돼 있단 말이야.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점 G를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4개의 꼭점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PQR의 평면이 뭘 가진다? 점 G를 포함하게 된다. 직관적으로라도. 그리고 G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마주보고 있는 변들이 어떻게 돼? PQ와 GR이 평행하고 QR과 PG가 평행하다는 것을 보여서 이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선분 PQ와 AC가 평행하고 GR과 중점을 연결했었을 때, 사면체에서 그 중점 연결 때 선분들이 이제 평행을 이름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PQ와 GR이 PQ와 AC가 평행하고, 그림에 잘 봐봐. 한번 점을 찍고, 그 다음에 GR과 AC가 평행하게 되니까 결국은 PQ와 GR이 공간상에서 평행하게 된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때 PQ의 길이는, 선분 PQ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되어지겠지? 삼각비에 의해서. 그치? 닮은 비에 의해서. 그래서 2분의 1 AC가 되어지게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GR의 길이는 또 어떻게 되게 돼? 마찬가지 이유는 아니고, 선분 GR의 길이는 이거 역시도 2분의 1 AC의 길이가 되겠죠? 그치? 마찬가지 이유네. 그 닮은 비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PQ하고 GR의 길이가 어떻다? 동일하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평행사변형인 거는 이미 끝났어. PQ와 GR이 평행하죠, 지금. 평행하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일단 평행사변형이야. 그치? 무조건. 자, 그리고 이번에 또 QR의 길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머지 변에 마주보고 있는 변 두 개의 길이도 어때?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평행하고 길이가 같도록 돼 있단 말이야. 뭐 평행사변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때 QR의 길이가 2분의 1 A' B 하고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QR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또 같아지게 돼요. 자, 이때 평행사변형이면서 QR의 길이와 PQ 같아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에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버리는 거지? 그치?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 마주보는 두 변이 아니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마름모가 되는 거죠, 이제. 그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마름모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단면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2분의 2 마름모꼴이 되어진다. 이걸 간단한 평행관계, 선분의 평행관계와 삼각형 내에서 선분의 닮은비 관계 등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증명한 겁니다. 근데 봐봐. 이걸 증명하려면 이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까를 설정할 때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설명할 것인가 갈 것인가를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했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뭘 한 게 아니야. 알겠지? 아니 딱 잘라보니까 대충 잘라보니까 뭐처럼 보이더라? 대충 잘라보니까 평행사변형처럼 보이더라. 마름모꼴처럼 보이더라. 그걸 알고서 의도적으로 저건 들어간 거야. 만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은 사실 여기까지 마름모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어. 상당수 학생들이 어디에서 끝나버려? 그렇지, 여기 평행사변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직관적이지만 주어진 도형을 조금은 정확하게, 가능한 정확하게 한번 도해를 하고 그 도해에서 주요 점들을 연결한 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도형의 모양이 어떤지 이걸 직관적으로 좀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이런 문제들은. 물론 답안에다가 직관적으로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써서는 좀 곤란하겠지, 그치? 그러나 직관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대충 어떨 것이라는 걸 알고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방향을 맞춰서 잡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학적인 요소들만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오도록 끌어만 가준다고 한다면 이 과정들을 채우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 알겠지? 응? 조금 직관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요소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도 다뤄보자. 알겠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능 문제처럼 단편적인 문제 결과만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니죠, 지금. 문제 1번과 2번, 2번과 3번, 문제 1, 2, 3번이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들이야. 특히 기하 문제에서는 1번에서 구한 어떤 변이나 각의 크기에 관한 정보들이 변이나 각의 크기 그런 정보들 혹은 과정에서 사용했던 어떤 요소들이 그 다음 문제에서도 거의 그대로 다 연결되거나 쓰여. 그러니까 기하 문제 풀 때는요 중간부터 푼다는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앞에 거 안 풀리니까 뒤에 거 푼다. 기하 문제에서는 그렇게 풀어서 풀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1번부터 순차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1번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3번 문제 단독으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앞에 두세 문항 전체를 푸는 것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 논술 문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알겠지? 응? 그러니까는 가능한 한 이건 순차적으로 기하 문제들은 이런 공간 도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순차적으로 풀어가면서 이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구나 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게 요 기하 문제의 특징이야. 뭐 다른 문제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긴 했지만 특히 기하 문제에서는 그래. 응? 내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계속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카메라 찍힌 거 보니까 여기에 대가 머리가 이만하게 나오면 무의식 중에 막 자꾸 와서 앞에 가서 끌적끌적 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선분 PR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지? 그치? 문제에서 마지막에 그 PR의 길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PQ의 길이의 제곱에서 2분의 1 QC의 길이의 제곱에 해당하는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래서 이제 계산 결과로 이제 뽑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앞에서 PQ의 길이랑 QG의 길이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1번에서, 그치? 문제 1번을 다루면서 이것들에 대한 요소들을 이미 뽑아봤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PR의 길이가 6분의 루트 33의 A. 뭐 이런 값들을 찍어서 나올 수는 없겠지, 그치? 응? 근데 이것도 찍어서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를 예전에 선생님이 어디다 썼냐면, 너네들 이제 제일 수업 시간 우리 수업할 때 맨 처음에 답안 쓰기 연습 시킬 때 제가 기하 문제 가지고 보통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 수식도 쓰고 그림도 그려보라고. 응? 기하 문제 쓰는데 이걸 갖다가 문제로 냈었어요. 이걸 문제로 냈는데 이제 답안이 1번의 결과, 2번의 결과, 3번의 결과만 진짜 딱딱딱 써 있는 거야. 주관식 답안이지 그냥. 그치? 그 마지막 답안에 6분의 루트 33a만 딱 써 있는 거야. 아니, 수업 시간에 졸더라고, 첫 시간부터. 그러더니 나중에 답안 내놨더니 진짜로 저 이 세 문제 다 합쳐가지고 한 줄, 두 줄, 세 줄 딱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 마지막에 6분의 루트 33. 신의 능력으로 정답을 찍어서 맞추는 사람도 있구나. 왜 찍었다고 판단하게 돼? 과정에 대한 서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치? 응? 근데 저런 정도 값 찍어서 맞추면 이건 대학교 들어가야 돼. 알겠지? 대학에서 모셔가야 돼. 신의 능력이, 그런 능력도, 찍기 능력도 이 정도 되면은, 그건 이제 대학 가야 돼. 자, 간단하게 기본 예제 1번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이제 공간상에서의 이제 도형의 성질에 관한 문제들을 묻는 게, 논술 문제에서도 그대로 이제 기하 부분의 문제이다. 다만 지금처럼 특정 조건의 도형을 주고 공간에다가 특정 도형의 조건을 주고 그 도형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분이라든지 혹은 길이나 각의 상호 관계들이 어떤 수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밝혀라, 증명해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형태의, 그치? 단계적으로 특정 문제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도록 이렇게 문제들이 소문항으로 구별되어서 구성되어진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논술 문제들과 동일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